봅시다. 원 O 위에 두 점 AB가 있대요. AB가 이렇게 있었대. 그 다음에 다시 A에서 점 O에 접한 접선 L과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도입니다. 그 다음에 OB 위에 한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OAC의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지금 궁금하군요. 그래서 얘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중3에서 했었던 접편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접편각.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접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접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이 접점을 지나면서 다른 한 점이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현이라고 불러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접선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접선과 현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각, 여기 요 각의 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하잖아. 그럼 이 세타랑 반드시 같은 각이 하나 있었어.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AOB. 아니야. 여기에서 요 현에서 내가 원주각을 하나 이렇게 쭉 만들어요. 원주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는 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됩니다. 라는 사실이 있었어. 전혀 처음 보는 것 같지? 그지? 중3 때 우리 몇 년 전이 2년 반 전에 너희들 내신 대비해서 아마 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케이? 다시 요런 내용이 있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원주각의 크기랑 그다음에 중심을 딱 찍어가지고 요렇게 중심을 딱 찍어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얘를 중심각의 크기라고 여기 중심각의 크기라고 하잖아. 그지? 중심각의 크기는 몇 배 차이가 납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기억하고 있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여기는 얘가 지금 현이잖아, 그지? 현.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였어? 이렇게 되는 얘가 접선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는 뭐랑 똑같다는 얘기야? 내가 아무데나 이렇게 그 원주각의 크기, 요 각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 각의 크기는 여기는 이 각의 크기의 몇 배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각의 크기가 36도라고 되게 거창하게 준 거야. 됐어? 저기는 저 크기가 36도라고 거창하게 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O, 여기 A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C가 이렇게 있어. 했을 때 여기는 요 각의 크기가 지금 36도라고 이렇게 준 거니까 여기는 요 각의 크기랑 여기는 요 각의 크기랑 여기는 요 세 개의 각이 뭘 이루고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제일 작은 게 여기는 얘기했지 일단. 그죠? 이게 제일 작아 보이잖아. 여기는 얘가 36도 플러스 D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얘가 36도 플러스 2D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삼각형의 성질이 뭐야?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36도 몇 개? 3개에다가 더하기 D가 몇 개 있어? D가 3개 있어. 얘가 지금 뭐가 됩니다? 180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다 3으로 약분되니까 3 지워버리자. 요거는 몇 도가? 60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니까 36도 더하기 D가 60도가 됩니다. 그럼 D는 몇이겠어요? 24도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됐죠?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였어? 가장 큰 내각의 크기, 여기 얘가 제일 궁금했던 거였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36도에다가 24도를 2배해서 더해주면 답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못 풀었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뭐라고요? 접편각. 오케이? 이걸 못 보면 못 풀어요. 다음 질문. 우리 선생님 때네. 선생님이 마지막 수능 본 게 2016년이었어. 2006년이었어. 선생님 2006년 실시한 거니까 선생님 본 건 아니겠다. 2006 수능을 본 거니까. 선생님 다음 때 나왔다. 그럼 교육청 모의고사. 다음 질문. 49번. 49번 봅시다. 첫째 항이 402구역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저런 아이가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우리가
분모에 루트가 있어. 분모에 루트가 있는 건 안 이쁜 거잖아, 그지? 맞아요? 안 이쁜 거. 그래서 우리 무슨 작업을 해줘? 항상 유리화는 작업을 해주지. 그러니까 여기는 유리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얘를 유리화 하고 싶어요. 그럼 분모 문제에 똑같이 뭘 곱할래? 얘 빼기 얘를 곱하면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루트 A1 플러스 루트 A3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다가 뭘 해주세요?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3을 해주세요.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3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A1 마이너스 A3이 될 거예요. 그럼 분자가 뭐가 돼요?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옆에 것도 볼게요. 옆에 거. 얘는 뭐가 되겠어? A3 마이너스 A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A3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는 뭐가 돼요? 루트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A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또 다음 거는 A5 마이너스 A7 요 부분에 루트 A5 마이너스 루트 A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 마지막이 뭐예요? 루트 A59 마이너스 루트 A61 요 부분에 루트 A59 마이너스 루트 A6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죠? 유리화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가 보여? 봐봐. 공차가 얼마나 했어 분명히. 공차가 마이너스 5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A1에서 A3을 뺐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D가 되겠지. 얘에서 얘를 빼도 마이너스 2D가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D,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D가 되겠지. 그러니까 분모는 싹 다 뭐가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분모는 싹 다 10이 됩니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분, 아니 그냥 1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봐봐. 주어져 있는 상황을 다시 봐봐. 여기는 얘랑 얘랑 없어지겠지? 그죠? 얘랑 얘랑 없어지겠지? 얘랑 얘랑 없어질 거야. 얘랑 얘랑 없어질 거야. 남은 건 뭐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10분의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6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면 끝나겠다. 얘는 10분의 뭐가 돼요? 얘가 뭐였어? 400이었어. 이게 2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A61을 구해주세요. 얘는 61은 뭘까요? 400에다가 공차를 몇 번? 60번의 공차를 계산해주는 결과랑 같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00이 뭐야? 100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0 이렇게 됐습니다. 답은 뭐가 됩니까? 1이 되는군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됐죠? 다음.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시그마 들어가면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시그마 들어가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줄게요. 오케이? 시그마를 배운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50번 보자. 자, 두 함수 x제곱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k에 대해서 y는 k라는 것과 얘가 만나는 두 점을 y는 k라고 하는 거랑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 꼭지점을 c라고 했을 때 요 세 개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k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봐봐. 꼭지점에 얘 꼭지점에 뭐라 x 좌표랑 얘 꼭지점 x 좌표는 얼마예요? 3이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랑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나봐. 여기 요 점에 요 좌표랑 요 점에 요 좌표랑 봤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을 때 요거랑 요거 요 세 개가 지금 이 순서로 뭘 이루고 있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맞아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랑 여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K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요 좌표는 뭘까요? 여기 요 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니? 뭐가 돼요? 루트 K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루트 K죠? 그거 말하는 거야? 그죠? 얘들아 이거 자연스럽게 돼? 알겠어? 이거 모르겠는 사람 손들어. 다 알겠어? 승철 알겠어? 봐봐 그냥 간단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얘가 y는 x 제곱이었잖아 지금. 요거랑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뭐였어? y는 k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점에 x 좌표랑 요 점에 x 좌표 궁금한 거잖아, 그지? 함수 두 개 교점의 x 좌표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x제곱은 k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뿔마 루트 k가 될 테니까 여기가 루트 k,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나거든요. 그럼 요거 세 개가 이 순서로 뭘 이룬다고요? 등차수열을 이룬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몇 배가? 2배가 얘 더하기 얘랑 같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 루트 k는 3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면서 루트 k가 뭐가 돼요?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k 값은 얼마였군요? 1이요. 됐습니다? 몇 번? 51번? 자, 그림과 같이 얘의 그래프가 얘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데 그 4개가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때 k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얘 이렇게 지금 접어서 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지? 여기에 지금 이렇게 k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 요점에 얘랑 요점에 얘랑 요점에 얘랑 요점에 얘랑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얘네들이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는 이 간격들이 다 일정합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때 k 값이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 어떻게 구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냥 어떻게 생각해주면 될까요? 흐름을 좀 만들어보자. 흐름을 좀 만들어보자.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흐름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하면 등차 수열을 이룬 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차이랑 요 차이랑 요 차이가 같대. 차이가 다 같대. 근데 얘는 무슨 함수야?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없으면 얘 무슨 함수예요? 이차함수예요. 얘들아, 이차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차함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꼭지점. 그 다음 더 중요해. 그렇죠? 대칭축이 제일 중요해. 오케이? 이차함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대칭축이 중요하다고. 요걸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인 상태잖아. 라고 봤을 때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랑 같겠지. 맞아. 그 다음에 요거 2개짜리가 여기 있는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1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해석되니? 1대 3.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잠깐 t라고 놓는다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요? 3t가 될 거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3t가 될 거야. 요런 식으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고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k 값이 궁금한 거잖아. 근데 미지수를 내가 새로 놨지. 그럼 총 몇 개의 미지수가 있어? 2개의 미지수가 있죠. 그럼 식을 몇 개만 만들면 되겠어? 2개만 만들면 돼요. 오케이? 2개만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들면 될까? 다시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9는 k 에 이걸 해요? 이걸 해서 어쩔 건데? 이게 저거 마이너스 3t랑 해주세요. 맞아요. 봐봐. 지금 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잖아. 그래서 요거의 2개의 근이 뭐가 된다? 3t랑 마이너스 3t가 된다. 이해돼요? 그럼 얘는 이거 접어서 올린 거잖아, 그지? 얘는 원래 그래프가 뭐겠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였을 거야. 얘가 뭐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9였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교점. 다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9. 여기는 얘가 k가 된다. 얘의 근이 뭐가 되는 거야? t랑 마이너스 t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2개씩 만들어서 연립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뭘로 하자? 우리 근계수관계로 해보자. 오케이? 근계수관계로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거 2개 더하면 빵 되니까 1차 계수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곱만 가지고 해. 2개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9t 제곱이지. 2개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 그러니까 9t 제곱은 9 플러스 k가 돼요. 라인식 하나 만들 수 있게. 됐죠?
여기서는 어때요? 요거 다 이쪽으로 넘길까? 얘는 뭐야?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잖아. 됐어요? 그럼 요거의 두 개의 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걔가 뭐가 되는 거야? k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요거 두 개의 이식을 그대로 뭐 해주면 빼주면 k 소거할 수 있겠네.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k 값이었지. 그럼 t제곱 소거하는 게 낫겠다. 그죠? 여기다 다 9배 하자. 9배 하자. 9배 하자. 그러고 나서 두 개 이식 더 하자. 오케이? 여기서 두 개 없애지면 없어지고 여기는 뭐가 돼? 빵 되고 여기 10k 이렇게 될 거고 요거랑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2 이렇게 된다. k 값은 얼마였구나? 10분의 72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오케이? 5분의 36이 답이 되겠다. 뭐 한 건지 알겠니 얘들아? 뭘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냥 3t 넣으면 k 된다. 3t 넣으면 여기다 3t 넣으면 k 된다. 이게 뭐가 돼요? 9t 제곱 마이너스 9는 k 된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t 넣으면 여기다 t 넣으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9가 뭐가 된다? k 된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도 돼요. 굳이 지금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걸로 지금 마무리를 해준 것 뿐이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많아요. 오케이? 함수를 정확하게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52번. 다음. 등차수열 AN의 공차와 각항이 0이 아닌 실수. 쌤 저기 을티랑 한티죠? 어? 을티랑 한티요? 대칭축이었잖아. 네. 이 길이랑 이 길이 대칭이었지. 됐어요? 자,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 줄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케이? 대칭축을 잘 보면서 갑시다. 다음 질문. 누구죠? 잠깐만요. 봅시다. 등차수열 A의 공차와 각항이 0이 아닌 실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때 얘의 한근을 BN이라고 하면 등차수열 저기는 제 공차가 얼마가 되나요? 이런 얘기인데, 그죠? 한번 가보자. 여기 얘의 한근이라고 했으니까 뭘 써줄까요, 우리? 뭘 써줄까? 여기 있네. 이거 인수분해가 바로 될 텐데. 이제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니? 못하겠지. 봐봐. 자, 3x 제곱 있었어. 오케이? 3x 제곱 있었고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7이 있었어요. 7x 플러스 2가 있었습니다.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3이랑 1이랑 2랑 그리고 마이너스 이렇게 달면 되잖아요, 그지? 이거 할 수 있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거 할 수 있어야 정상이야. 뭐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6 되고 요렇게 해서 얘가 마이너스 1 돼가지고 요거 두 개 더한 결과가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할 수 있잖아 이건. 그럼 봐봐. 얘를 어떻게 할까? an 플러스 2 요거 하나랑 요거 1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an 하고 여기다 1 이렇게 해놓자. 오케이?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an 더하기 2가 되겠지? 이렇게 곱하면 뭐가 돼요? an이 되겠지? 요거 두 개 더하면 2배의 얘 되는 거 맞잖아. 등차? 중항. 자, an이 있어요. an 플러스 1이 있어요. an 플러스 2가 있어요. 얘가 지금 뭐래요? 얘가 뭐래? 등차 수열이래. 그럼 얘의 몇 배가? 2배가.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얘 자체는 an 플러스 2 x 마이너스 an 플러스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얘의 크는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돼요? a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나요? 근데
그럼 얘가 bn이거나 얘가 bn이거나 얘가 bn이라는 소린데 지금 그지? 근데 bn은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럼 bn은 뭐가 된다는 소리야? 얘가 된다는 소리야. 그죠? bn이 뭐가 됐어요? 결론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an이 됐어. 됐나요? 여기는 얘를 그대로 어디다 여기다 넣어보죠. 됐나요? 한번 넣어볼게요. 그때는 봐봐. 어떻게 되겠어? a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an 더하기 1 요거 분의 an 플러스 2분의 뭐가 돼요? an 이렇게 마이너스 됐습니다. 알겠죠? 요거 정리해주고 싶으니까 여기다 뭐 해줄까? an 더하기 2를 곱해주자. 오케이? 뭐 문제?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a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얘들아? 얘 공차를 d라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d가 되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태영아? 생각하고 있어? 근데 쌤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있네. 아니요. 내가 이거 할 때 뭐라고 했어? AM 플러스 6가 그래. 어디다 곱하는데? 어디다 곱해야겠어? 아니 얘들아 알아. 뭐 한 거야? 저거 없애보자. 왜 어떻게? 저기 위 거랑 아래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나왔어?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근데 저기 아닌가? 저 마이너스가 어디 있는 거야? 어? 왜 이거 여기 마이너스가 좁아 있는 게 어떤 거야? AM 플러스 2분의 아니 잠깐만 얘를 얘들아 정리하고 싶어요. 그지? 얘를 정리하고 싶어요. 나는 뭘 한 거냐면 분모 문제에 똑같이 an 플러스 2를 곱한 거야 그냥.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an 플러스 2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n 되겠지. 일단 an 플러스 2 곱하면 뭐가 돼? an 플러스 2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an 플러스 2가 된 거야. 여기서 an 플러스 2 곱한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n 이렇게 된 거야. 형이 안 됐어. 승철이 됐어? 이게 형이 안 됐지. 저거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는 AM 플러스 어디? 어디? AM 플러스 an 플러스 여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왜? 저기 AM 플러스 마이너스 AM 플러스 2에 1 옮긴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태용이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 이걸 통분하고 일단 이거 통분하고 나면 약분하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an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뭐가 되겠어? an 플러스 2분의 an 플러스 2니까 a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문제는 뭐가 돼? an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게 약분한 거지. 마이너스 앞으로 올게요. 다시. 그럼 지금 태양이 이렇게 하고 싶나 보다.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1로 하고 싶나 보다. 맞아요? 이렇게 하고 싶나 보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n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a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어떻게 하겠어? 마이너스 an 플러스 2 이렇게 하겠지? 얘는 an 이렇게 하겠지? 됐어? 그럼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지? 똑같아. 똑같지? 이거가 이거라는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위가 되는 거지. 그치? 뭘로 묶느냐의 차이지 사실. 됐어요? 좀 멍한 기분이 좀 많이 드네. 어쨌든 다시 봐봐.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 수열에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공차가 지금 궁금한 거야. 맞아요? 맞아? 그래서 AN의 공차를 뭐라고 가정한다고? D라고 가정을 해보자. D라고 가정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여기 집중해. 지금 어딜 보는 거야? 얘 공차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잠깐만. 이게 뭐가 되겠어? 자 봐봐. 순서를 바꿔줄게. AN 플러스 2 빼기 AN. ED가 되겠죠? 됐어? 얘 공차가 뭐라고? D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고? ED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ED분의 마이너스 AN이 돼버린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DN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공차가 D라고 했으니까. 거기 있는 걔를 내가 D 이렇게 나눠준 거니까 이 결과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N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요렇게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DN에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지금 2D 이렇게 된 거야. 요렇게 쪼개 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2D분의 마이너스 DN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어쩌고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여기는 얘는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됐습니다. 됐니? 근데 저 AN을 T라고 가정했는데 어. 저 밑에식에서는 AN을 그냥 같이 넣었어. D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뭐가? 어디? 처음에 가정할 때 AN을 T라고 넣었잖아요. 그러면 저 뭐냐 2D분의 저 마이너스 Dn 저것도 마이너스 Dn이 아니라 D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마이너스 줬잖아. 마이너스 D야. 왜 Dn 플러스 되나? 다시 봐봐. 얘가 2D라는 사실 알겠지? 얘는 얘에서 얘를 뺀 거야. 북한 차이 나니까 그냥 2D가 된 것뿐이고 얘는 그냥 AN이라는 수열이야.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공차가 D라고 했으니까 1차식인데 1차의 개수가 D라는 정보만 내가 지금 가정하고 시작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수항이 뭐가 될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럼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뭐가 됩니다? 다음 뭐가 돼요? 얘들아 왜 이래? 생각 어려워 지금? 선생님 설명이 어렵니 혹시? 멍한 거 같지 왜 이렇게 오늘? 됐어? 됐어? 수정이 됐어? 다시 봐.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처음 보면 이거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려워 보이는 문제, 괜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그지? 다시 천천히 가보자. 봐봐. 보세요. 일단 여기는 얘를 보면서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봐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얘를 줬고 얘를 줬고 얘를 줬잖아. 그지? 쟤네들 관계를 먼저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시작해봐. 이렇게 돼 있었다 쳐보자. 그러면은 이거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렇게 당연히 분명하니까 얘는 2배의 AN 플러스 1이 뭐가 됩니다? AN 플러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요 식 자체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AN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AN 플러스 2에다가 x에다가 더하기 AN은 0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치?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인수분해 된다는 보장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됐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잖아. AX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에 이게 C 이렇게 제곱 이렇게 있었나봐. 라고 B라고 할까?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여기가 뭐야? A 더하기 B, X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건 인수분해 할 수 있다. 당연히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치? 요거 A, 요거 1 이렇게 해놓고 요거 B, 요거 1 이렇게 해버리면 그치? 여기다 플러스 달아버리면 이렇게 A 되고 이렇게 B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인수분해 할 수 있구나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봐봐
여기는 요식만 바라보고 여기는 얘가 왜 봐봐 얘는 an 플러스 2잖아 그냥 여기는 얘는 an이잖아 맞아? 근데 여기 왜 하필이면 왜 2가 여기 붙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만 하면 되는 거야 왜 2가 붙었을까? 근데 나는 얘랑 얘 관계를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이 정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을 배운 사람들로서 등차 중앙이 자연스럽게 안 떠오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떠올라면 맨날 이거 식을 쓰고 이거 식 안 쓰면 안 보이고 그러면은 못 풀어요 문제를 오케이? 그냥 여기 얘를 딱 보자마자 이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될 테니까 얘가 이제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 돼가지고 결국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결국 bn은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 얘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an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 됐잖아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일반항이 뭐가 되는 일반항이 bn 플러스 1분의 bn이 되는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왜 등차 수열인지 나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긴 제가 등차 수열이랬어. 그리고 여긴 얘 뭐가 궁금하대? 공차가 궁금하대요. 그치? 그럼 나는 여기는 얘에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어?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밖에 없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 bn이라고 하는 걸 이쪽으로 다 대입을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는 얘에 대한 식을 좀 변형을 시켜봤더니 결과가 뭐가 됐어요?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요거 분해 뭐가 됐어? 마이너스 an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뭘 생각할 수 있어? 얘는 그냥 상수야. 밑에 분모는 무조건 상수야. 그냥 2D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이었어. 그지? 등차 수열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일 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n 자체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등차 수열에다 상수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n에 대한 1차식에다가 상수를 곱했으니까 상수를 나눴으니까 여기는 얘는 여전히 n에 대한 1차식일 거다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그때 앞에 있는 뭐가 궁금한 거니까 나는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이해돼요? 그 개수가 1차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공차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개수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 알았지? 됐어? 오케이. 그냥 쉬었다 갑시다. 자, 이어서 가봅시다. 다음 질문. 처음으로 가시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을 가로 방향으로 3등분해서 도형 1을 만들고 세로 방향으로 3등분해서 도형 2를 만들었어요. 도형 1과 도형 2를 번갈아 가면서 붙여서 그래서 저 아래와 같은 도형을 만든대요. 그림과 같이 도형 1의 왼쪽에 맨 위 꼭지점 A라고 하고요. 도형 1의 개수와 도형 2의 개수를 합쳐서 n개를 붙여서 만든 맨 아래 꼭지점을 B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꼭지점 A부터 꼭지점 BN까지 선을 따라 차단거리를 하는 경로의 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A3과 A7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그죠? 보자. 무슨 말이야? 번갈아 가면서 붙인 거야? 번갈아 가면서 붙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서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뭐라고 하고 뭐 B3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뭐가 됩니다? 제가 AN이 됩니다. A3이 됩니다. A3 한번 구해보자. A3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게 봐봐. 지금 규칙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규칙 자체가 4개, 3개. 규칙 자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홀수 번째에 따라서 규칙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1과 그다음에 A3과 그다음에 A5 그다음에 A7 이렇게 규칙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A2와 그다음에 A4와 그다음에 A6과 A8 이런 식으로 규칙이 생길 것 같아요. 생각해.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일정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될 거고 여기는 얘네들이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될 거야. 얘네들의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건 관심조차 없어요. 이유는
어차피 내가 궁금한 게 A3과 A7이 궁금했으니까, 그지? 나는 여기는 이렇게 홀수 번째 규칙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보자. A1 먼저 보여봐. A1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그죠? 그 다음에 A3은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 봐봐, 잘 봐봐. 얘가 여기까지 온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예요? A1가지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라고? A1가지라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였어요? A1가지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일로 온 다음에 일로 가는 방법 한 가지지. 네. 그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더 있었을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 그죠?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A1가지였을 거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총 요만큼을 다 더한 결과가 A3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더 추가돼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2A1 더하기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굳이 내가 숫자로 쓰지 않았어요. 오케이? 숫자를 쓰지 않았어. 뭔가 규칙을 좀 판단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A5까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A1가지였을 것 같아요. A 어? A는 관심이 없다니까. 홀수만 관심이 있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한 가지에다가 얘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또 한 가지. 그죠?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아예 여기까지 와서 여기로 가는 방법도 있었겠지? 그래서 걔는 A3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A3가지에다 더하기 A1가지에다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A30도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로 가는 방법 A1가지였을 거고, 그다음 저기서 와서 여기로 와서 여기로 오는 거 두 가지에다가, 그렇지? 여기서 A30도 여기까지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 한 가지였을 테니까 A5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러면 A7가지는 뭐가 되겠어? A5 더하기 A3 더하기 A1 더하기 2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도 굳이 내가 이렇게 보면 되겠어. 뭐라고 보면 되겠어? 얘는 이렇게 보면 A1 더하기 A1 더하기 무슨 말이냐? A는 얼마예요, 얘들아? 4였지. 이거 4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몇이 추가됐어? 6가지 추가됐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몇 가지 추가됐어? 6가지 추가됐어. A3에서 6가지 추가됐어. 그러니까 A5에서 6가지 추가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습니다. 지금은 구하는 게 A7이었으니까 그냥 노가다 순수 노가다로 구해서 사실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A17, 뭐 A200, 뭐 이렇게 201,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거기는 걔는 이런 규칙성을 판단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저거를 그 A1을 바로 놓고 D를 3으로 놓고 하면 안 돼? A1을 다시 4로 놓고 D를 A1을 4로 놓고 D를 3. D를 3? 왜? 그냥 여기서 지금 D가 이렇게 좀 두 개 간 거니까 6만큼씩 간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얘는 홀수 번째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수열 자체가 어떤 수열이 되는 거냐면 사실 A2n-1이라는 수열이 돼요. 그리고 얘는 6n 플러스 뭐가 됩니다? 6n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홀수 번째에 대한 정보만 난 알고 있는 거지. 짝수 번째는 조사해 본 적도 없잖아. 오케이? 그 홀수 짝수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돼요?
지금 짝수는 조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똑같네 규칙 자체가.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세 개가 추가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A1에서 3개 추가된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홀수적 수 상관없이 그냥 얘는 공차가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두 칸 갈 때 6인 거 확인했잖아. 두 칸 갈 때 6인 거 확인했잖아. 근데 한 칸 갈 때 3개 추가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입니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풀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찾는 거지. 얘가 짝수 번째가 있었다면 그것까지 찾는 거고 짝수 번째가 없었다면 홀수 번째의 규칙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요? 다음 보자. 다음 질문. 그래서 이거 해결된 거 맞지? 네. 답 구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뭐 넣으면 2 넣으면 A3 되는 거고 여기다 뭐 넣으면 4 넣으면 A7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2 넣은 거랑 4 넣은 거랑 두 개 더해버려서 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형이 이거 이해 안 됐다. 됐어요? 됐어? 넘어갈게요. 됐다니까. 요거겠지 뭐, 그치? 다 질문이야 진짜? 어디까지 질문이야? 55번까지? 56번은 또 괜찮았어? 볼게요. 다음 그림은 동심원 A 5원, 5, 2, 5, 3 뭐 쭉쭉쭉. 그 다음에 직선 L1, L2, L3, L4 그 다음에 교점을 차례대로 뭐 1, 2, 3, 4 1, 2, 3, 4, 5, 6, 7, 8, 9, 1, 2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흘러가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이렇게 됐을 때 475라고 하는 수가 몇 번째랑 몇 번째 교점이 되나요? 지금 이게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 규칙을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오케이?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여기는 얘 첫 번째 원은 몇 개가 있어?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지? 두 번째 원에도 몇 개가 있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지? 그럼 세 번째 원에도 몇 개가 있어? 8개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원에 있는 숫자인지는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얘가 몇 번째 원에 있는 숫자 475라고 하는 걸 뭘로 나누면 돼요? 8로 나누면 되죠? 맞죠? 그럼 얘는 5가 될 거고 그럼 40 이렇게 되고 75가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돼요? 9가 되겠네. 72가 되고 얘 나머지가 몇이었어? 3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나요?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원이었을 것 같아? 세 번째? 9번째? 뭘 보면 아니, 50, 60. 60번째 원이었지. 뭐 아니 멍하다니까 지금. 같이 생각을 해요. 왜 가만히 있어? 60번째 원이죠. 승철 60번째 원인 거 알겠어? 지승이 알겠니? 오케이. 60번째 원이야. 그러니까 M 값은 얼마였어 일단? 60이었어. 이거 찾는 거 어려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야? 몇 번째 직선과 만나는 건지 찾아달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니? 얘가 8 다음에 이쪽이 9였으면 너무 깔끔했을 것 같은데 8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L1에서 지금 한 칸 밀려요. 계속 한 칸 밀려. 그지? 시작점이 계속 밀린단 말이야. 맞아? 그럼 몇 번 밀렸다는 소리? 59번 밀렸다는 소리잖아. 그지? 59번이 밀렸어. 이게 총 몇 칸이야? 8칸이잖아. 그지? 그럼 얘를 59를 다시 한번 뭘로 나눠줘야겠어? 8로 나눠줘야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8로 나눠주면 뭐가 됩니다? 56. 3이 남네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7바퀴를 돌고 여전히 3번 더 갔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한 번, 두 번, 3번 더 갔어요. 이런 뜻이. 맞아요? 시작점이. 됐나요? 됐어요, 얘들아? 됐나요? 네. 된 거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3이 남았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시작점이었어.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지? 하나, 둘, 세 번째 요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답이 L4가 되는 거 맞니? 맞아요? 답이 뭐예요 이거? 64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 문제는 아니야. 그냥 간단한 그냥 뭐야? 퍼즐 퀴즈, 그지? IQ 테스트 문제. 맞아요? 쉬운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 등차수열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등차수열이랑 상관 별로 없어 보여, 그지? 맞아요? 그냥 등차수열 관련해서 얘가 그냥 한 칸 갈 때마다 지금 80 증가하는구나 이 정도만 관심이 있는 거지. 뭐 크게 뭐 등차수열 가지고 풀만한 문제도 아닌 거. 넘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55번. 계속 좀 멍한 느낌이 계속 드네. 큰일 났네. 잘 봐야 얘들아. 그냥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 기울기 얘기 선생님 많이 한 것 같은데, 그지? 다시 한번 할게. 기울기에서 너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뭘까? 그냥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는 이거야. 만약에 삼각형 이게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 기울기 음수짜리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한 다음 마이너스 붙여주는 그게 기울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랑 연관이 있는 거야? 탄젠트 세타랑 연관이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자, 그림과 같이 좌표축에 위에 5개의 점 A, B, C, D, E에 대해서 수직 이렇게 돼 있대. 그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 길이랑 AO의 길이가 뭐야? AO의 요 길이네, 그지? 여기는 요 길이랑 그 다음에 OC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랑 그 다음 또 뭐가 마지막으로 EA 여기는 얘가 이 순서로 뭘 이루고 있대요. 지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A, B의 기울기가 지금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봐봐. 내가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뭔지 몰라. 요 길이가 A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루트 M 제곱 M 마이너스 아니 잘했어. A 제곱 진정해. 다시. A 제곱 M 진정하라고 가만 있어. 물어봤잖아요. M 제곱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루트 맞아요. 와, 여기는 이 길이가 A야? AM 그래, 여기는 A. 기울기가 M이잖아. 잘 봐봐, 얘들아. 기울기는 뭐라고요, 얘들아? 기울기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라고요. 그치? 근데 이 길이가 A였어. 맞아? 근데 기울기가 뭐였어? M이었잖아. 그럼 얘분의 얘가 M이라는 소리잖아. 맞아? 얘가 뭐여야겠어? AM이어야겠지. 맞아? AM이겠지. 얘가 뭐가 돼요? A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봐봐. 근데 여기는 얘 있지.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그대로 뭐예요? 닮음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랑 또 똑같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A, M 제곱 이렇게 돼. 왜? 여기다가 M 곱한 게 얘라며? 여기다 M 곱한 게 얘일 거야. 또 얘에다가 M 곱한 게 얘일 거야. 맞죠? 얘는 A, M의 뭐가 돼요? 세제곱이 되는 거야. 얘에다가 M 곱한 게 얘일 거야. 얘는 뭐가 돼? A, M의 4제곱이 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그러니까 얘 길이는 얼마겠어? A, M 4제곱 마이너스 A겠네, 그지? 여기는 얘네들이 뭘 이루고 있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대. 됐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거 2배 얘가
a 더하기 a m 4제곱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이거 없어진다, 그지? 그 다음에 a 하나 없어지고 m 몇 개? 2개 없어진다, 그지? 됐어? 우리 2는 뭐가 되는 거야? m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 m은 얼마가 됩니다? 루트 2 뿔만 루트 2가 되는데 양수잖아, 그지?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울기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얘가 뭐야 그럼? 태영아, 얘가 뭐야? 얘가 A 제곱. a의 루트 아니요.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아 네. 이해돼요? 알겠니? 이거 알겠어 진짜? 점점 사고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기분 탓이겠지? 나 지금 사고를 같이 하고 있는 중 맞죠? 다시 여긴 얘가 a의 m제곱 더하기 1 된다는 사실 알겠어? 알겠어? 태영아?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28번 다음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변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로 잡고요. 그 다음에 ACB의 두 점 Q랑 R을 잡자. 근데 지금 이 삼각형 넓이가 차례대로 첫째 항의 A 공차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때 AR, 그 다음에 Q, CQ 여기 이거랑 여기 요거에 뭐가 궁금합니다? B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랬어? A랬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 A 더하기 D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전체 여기 요만큼이 얼마겠어 그럼? 요만큼 다시 사각형의 얘구나. A 더하기 2D가 됩니다. 이렇게 준 거지. 이렇게 준 상태예요. 이렇게 준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R이구나, AR. 요 길이구나.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요 길이. 그치? 요 길이분의 요 길이는 요 길이가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이게 그냥 삼각형이지 정삼각형도 아니고 그냥 삼각형이지.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다는 조건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네요. 그치? 제가 그냥 평행하다는 조건도 안 줬어. 그냥 저기는 제가 저 순서대로 뭘 이루고 있대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이렇게만 줘.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되네. 다시 볼게요. 얘가 A야, 얘가 A 더하기 D야, 여기가 A 더하기 2D야. 이렇게만 딱 준 거야. 여기 얘가 2대 1입니다. 얘가 2대 1입니다. 이렇게 준 거. 왠지 평행해 보여서 얘도 지금 2대 1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지만 아직 평행하다는 조건은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서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행해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풀리나? 이 조건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 있을까? 한번 가볼게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지금 풀고 싶은지 한번 가봅시다. 다시 그림을 여기다 다시 그려놔야겠는데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대 1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A, 얘가 A 더하기 D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니? A 더하기 D가 그거 아니니? PQR 맞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ED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내가 지금 A, B, C, P, Q, R 이렇게 돼 있었지. 자, 한번
가볼게요. APQ의 넓이는 A이므로 삼각형 여기 얘의 넓이는 APR 여기는 APR 여기 있는 요 넓이가 지금 2A 더하기 D가 된다. 그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지금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얘랑 얘의 비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한번 가볼게요. 다시 A 대 A, 2A 더하기 D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삼각형과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지? 여기 이 삼각형과 여기 이 삼각형이 뭐라고요? 넓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넓이의 B잖아. 여기는 얘가 각각 내가 계산해봤더니 얘는 우리 이거 알지? 삼각형의 넓이가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여기는 얘가 세타였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몰라? 이제부터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간단해요. 간단하죠. 자,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어디로 돌아가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 파트로 넘어갔어요. 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케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돼. 봐. 여기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했어요. 여기는 요 길이를 A라고 했잖아. 여기는 요 길이를 B라고 했어. 여기 요 길이를 C라고 생각한다면 사인 세타는 뭐예요? 정말 우리가 고3 맞죠? A분의 AC. A분의 아, AC야? AC야, AC. AC예요? 진짜? 아, C분의 A. 아, A분의 A. A분의 C. A분의 C예요. A분의 C. 얘들아, 일단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잊으면 안 돼요. 알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처음 봤어 라는 사람은 아마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보긴 봤을 거예요. 까먹었을 뿐이지. 그치? 까먹었을 뿐이지. 보긴 봤을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들었던 지금 질문 중에 되게 선생님을 지금 기분 나쁘게 했던 질문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오케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너희들 지금 수학 2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오래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여태까지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것들을 보충해 주려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서로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새롭게 배우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너희 입장에서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은 새롭게 느껴지지 않게 너희가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런 구멍이 발견될 때만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해요. 놀랬어. 지금 좀 놀랬어. 저걸 몰라. 그래서 좀 놀랬어. 근데 알아야 된다. 알았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 삼각비가 의미한 얘들아 B가 뭐야? B의 정확한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요. B가 뭐야? B라고 하는 게 뭐니? 비율 맞아요.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비율을 표현하는 식을 뭐라고 해요? 비례식이라고 해요. 그죠? 비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봐봐. A 대 B. 비례식 맞아요. 그죠? 비례. A 대 B. 그러니까 얘랑 얘 B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A분의 B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에 대한 B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 A에 대한 뭘? A에 대한 B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A에 대한 B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와 B의 비율의 관계가 있는, 얘도 A와 B의 비율의 관계가 있는 식이야.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사실 똑같이 비례식이라고 봐요. 오케이? 얘도 비례식이고 얘도 비례식. 그래서 A 대 B가 C 대 D다 이렇게 된 거는 얘가 C분의 D다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오케이? 다시 이렇게 분수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도 뭐라고? 비례식이라고. 비례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잘 봐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는 얘 A분의 C라고 정의된 사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B로 정의된 코사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B분의 C라고 정의된 탄젠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에는 변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 삼각형, 직각삼각형에 3개의 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각각의 변들의 B를 말해주는 이름을 정해준 거야.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세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B를 말해주는 그 이름을 정해준 게 사인이라는 이름이랑 코사인이라는 이름이랑 탄젠트라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요 3개의 변 중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니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빗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각을 내가 여기다가 정해놨잖아. 그럼 빗변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얘랑 얘랑 가에 있는 얘를 가지고 밑변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있는 얘 대변을 가지고 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다시 각을 여기다 정해놨으면은 여기 있는 얘를 세타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얘가 밑변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로 한 거야. 변들의 이름을 여기 있는 얘를 빗변, 얘는 그냥 딱 빗변이잖아. 이 직각의 대변이 얘가 빗변이잖아, 그렇지? 빗변이랑 여기 있는 요 각을 세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직각이 아닌 2개의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했을 때, 이 빗변과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변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밑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랑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 여기 있는 이 세타의 대변을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높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치? 여기는 얘가 세타였다면 얘가 만약에 알파라는 각이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밑변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높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보겠지. 뒤집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알파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겠지. 얘가 밑변이 되고 얘가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 어떻게 돌리는 상관없지만 여기는 얘를 기준을 빗변이랑 여기는 얘랑 다행히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사인이라고 하는 건 뭘 정의한 거냐면 빗변과 높이에 대한 비를 정의한 거예요. 사인은 뭐라고요? 빗변과 높이의 비. 됐어? 코사인은 뭘 정의한 거야? 빗변과 밑변의 비를 정의한 거야. 빗변과 밑변의 비를 정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탄젠트는 밑변과 높이의 비를 정의한 거야. 근데 기준을 다 뭘 기준으로? 얘는 빗변 기준으로. 얘는 밑변 기준으로 정의해놓은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삼각비라고 불러요. 오케이? 저게 삼각비예요. 그럼 삼각비에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잘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3이었어 만약에. 여기는 요 길이가 3이었어. 여기는 요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수직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궁금해. 라고 한번 생각해봐. 얘가 궁금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됐나요? 얘가 궁금해. 그럼 얘는 내가 뭘 알고 있는데? 빗변을 알고 있는데 뭐가 궁금한 거야? 높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에 관련 있겠어? 빗변과 높이의 비를 정의해놓은 사인에 관련 있는 길이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걔는 이거를 사인 세타라고 정의했다며. 맞아? 그러니까 그 사인 세타에다가 뭘 곱해버리면 사인 세타의 일상초 뭐라고? 얘는 3분의 물음표라고. 그치? 사인 세타에다 뭘 곱해버리면 3을 곱해버리면 뭐가 나올 거야? 물음표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뭐가 됩니다? 3배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가 될 거야? 이 길이 3배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왜? 얘랑 얘에 관련된 b는 뭐니까? 코사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그 b만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얘에다 그 b만 곱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가 세타였어요. 직각이야. 얘가 지금 5였대.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하대. 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되겠어? 5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 여기 A였어요. 여기는 요 기울기가 M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뭐였어? AM이었어. 왜? M이 뭐니까? 탄젠트 세타니까. A 탄젠트 세타가 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분의 이거 탄젠트 세타니까. 아까도 그렇게 계산했던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얘가 세타래. 여기 얘가 A래. 여기 얘가 B랬어. 라고 했을 때 직각 수산해발 딱 내려오잖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이 길이 A 사인 세타가
맞아요? B 탄젠트 안 되지. 안 돼요. 이 길이가 아닙니다. b는 이 길이잖아. 그지? 그렇게 되려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게 b여야 돼. 이렇게 돼. 그래야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 탄젠트 세타. 이 길이랑 상관없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빗변을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여기는 세타에 대한 뭐야? 사인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a 사인 세타가 될 사인 값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당연히 밑변 곱하기 뭐 할 거야? 높이 할 거잖아, 그지? 밑변이 뭐야? b지. 높이가 뭐야? a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삼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저렇게 나옵니다. 생각할 수 있어. 됐죠?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A, P, Q 여기는 뭘 구하고 있어? 넓이를 구하려고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각을 내가 A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했나 봐. 왜냐면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도 지금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각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sin A를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2 길이 곱하기 2 길이 곱하기 sin A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넓이 마찬가지. 2 길이 곱하기 2 길이 곱하기 sin A 곱하기 2분의 1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요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비례식이기 때문에 2분의 1 지워버려도 상관없고 AP 똑같잖아. 지워버려도 되고 sin A 지워버려도 상관없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AQ랑 요거밖에 없잖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지금 식이 A 대 2A 더하기 D가 뭐가 되면 AQ 대 얘가 AQ 대 뭐가 됐어요? AR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요거 가지고 정리했더니 그 식이 요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냥 나왔어. 됐나요? 그래서 지금 뭘 한 거예요?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긴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했지 얘들아?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얘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 이거 다 더한 거니까 뭐가 돼요? 3a 더하기 3d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a 대 3a 더하기 3d는 또 마찬가지로 얘 대 얘를 가지고 접근한 거야. 그래서 얘 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여기 요 삼각형이랑 넓이 b를 가지고 또 접근한 거야. 그럼 또 결국 여기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 길이 대 요 길이를 가지고 또 정의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날려버리고 요거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또 뭐 날려버리고 날릴 게 있나 지금은? 없네요. 일단은 요렇게 된 거야. 그치?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2대1로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2대1로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AP라고 하는 거는 2대1로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AP의 길이는 이 길이의 3분의 2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요거 대신에 AP 대신에 3분의 2를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또 정리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나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의 비를 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기는 얘의 길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를 구했나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기는 얘의 길이의 비가 요게 됩니다 라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김에 여기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풀어봐요. 답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오케이? 5분 정도 시간 줄게. 자, 59번 볼게요. 공차가 D인 공차 수열에 대해서 수열 Tn을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이렇게 정리를 했대. 그치? 그럼 얘를 보고 일단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 얘를 딱 봤어. 뭔가 이렇게 부호가 막 바뀌고 있구나. 그치? 그치? 그럼 첫 번째로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1에 이런 애를 봤어요. -1에 거듭적으로 봤어. 그럼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홀수일 때 따로, 짝수일 때 따로 분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 -1의 n제곱이라는 걸 봤어. 그러니까 얘는 n값이, 여기는 요 값이, 여기는 얘가 홀수였다면 분명히 -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저기는 제가 짝수였다면 그냥 1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로 끝나는지 아니면
플러스로 끝나는지 일단 얘는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뭐 해본 거냐면 n이라고 하는 걸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분류. 그러니까 뭐야? 자연수 n이라는 걸 뭘로 분류해서 홀수 짝수로 분류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로 나누었을 때 1 남는 애랑 2로 나누었을 때 빵 남는 애, 나눠 떨어지는 애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얘를 t, 2k 마이너스 그러니까 n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서 끝날 것 같아?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홀수까지 간 거잖아. n이 뭐였어? n이 홀수였어. n에다 홀수를 넣었어. 그럼 마지막에 뭘로 끝나겠니? 여기는 얘 n 대신에 뭐 넣었어요? 2k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지? 그럼 얘는 요게 홀수인데 빼기 1을 했으니까 짝수로 바뀌었을 게 분명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에서 끝나겠어? 플러스에서 끝나겠지. 플러스 a 뭐에서 끝나겠어? 2k 마이너스 1에서 끝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에 건 뭐였겠어? 마이너스 a 2k 마이너스 2였을 거예요. 그 전에 건 뭐였겠어? 플러스 a 2k 마이너스 3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애가 홀수 번째 애들만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홀수 번째에서 끝나는 걸 가지고 생각해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 2k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어디서 끝나는 거야 얘는? 여기는 n 자체가 지금 2k였을 때 끝나는 거잖아, 그지? 2k였을 때 끝나는 거니까 여기가 2k면 2k 마이너스 1은 홀수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달고 끝났을 거야. 마지막에 2k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그 전에가 뭐였겠어? a 2k 마이너스 1 여기에 플러스 달린 게 얘였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됐죠? 그럼 이제 가만히 보자. 이 상태까지 이제 봤어.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먼저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d야. 맞아요? 여기 있는 얘가 뭐야? 마이너스 d야. 그지? 여기 있는 얘가 뭐야? 마이너스 d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쟤네들이 다 마이너스 d였단 말이야. 그지? 그 마이너스 d가 몇 개 있었을까? 생각해봐. 몇 개 있을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홀수지. 그럼 얘가 몇 번째 홀수겠어? k-1번째 홀수지. 얘가 k번째 홀수일 테니까. 맞아? 그러니까 k-1번째 홀수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었다는 뜻이야? k-1개 있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만큼을 다 더해버리면 뭐가 되겠어? k-1의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 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야. 거기다 이제 여기는 얘만 더해주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짝수일 때 보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t 얘는 여기서 끝나네 이렇게. 얘는 좀 몇 개 있었겠어 이런 게. 마이너스 t가 몇 개 있었겠어? k개 있었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k개의 마이너스 d입니다. 요걸 다 더한 결과는 얘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럼 일단 여기서 뭘 해결할 수 있겠니? 얘를 해결할 수 있겠니? 맞아요? 저기다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그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기억은 너무 당연하게 틀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됐습니다. 디귿도 해결할 수 있겠다. 차 수열에 맞아? 얘는 지금 k 값이 커지면서 마이너스 d만큼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등차 수열 맞아. k에 대한 1차식인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보자, 니은. 니은은 뭐예요? T5래요. 그러니까 여기 얘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결과가 뭐겠어? T5야 지금. 그지? 5야. 얘는 지금 세 번째 홀수지? 그럼 두 번째 홀수까지 해서 마이너스 2d까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겠어? A5가 들어가면 되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A5에서 D를 두 개 뺀 거네 그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3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너무 심플한 생각. 오케이? 그렇게만 해주면 될 거야.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60번부터 질문. 61번. 오케이. 봅시다. A
AN에 대해서 첫째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S5가 A1이고요. S12, 40일 때 A 10값이 지금 나는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어. 그지? 다시 봐봐.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기본적인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은 내가 뭐랑 뭐만 알면 끝나는데 1번. 그치? 일단 일반항을 알면 끝나는데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랑 뭘 알아야 될까?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식이 몇 개 필요한데 2개 필요한데 식 몇 개 줬어? 2개 줬지. 저거 연립해서 풀면 답이겠다. 끝. 됐어? 그냥 가볼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돼?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5에 뭐가 돼요? 2a 더하기 4d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뭐다? a다. 이렇게 식 하나 준 거고요. 그치? 두 번째는 뭐야? 2분의 10 2a 더하기 9d 얘가 얼마다? 40 이렇게 준 거. 근데 요 두 개씩 연립하면 a랑 d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렇게 구해주면 답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65번. 65번. 오케이. 태영이가 질문했던 문제네. 그죠? 보세요. 얘들아, 얘를 잘 봐봐. 여기에 1이랑 3이랑 5랑 7이랑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네들을 내가 더해달래. 갑자기 이렇게 더해달래 만약에. 그러면 요만큼은 등차고 요만큼은 등차지. 전체적으로 등차가 되지는 않지만 요만큼은 등차고 요만큼은 등차죠? 맞죠? 그럼 여기는 이만큼 내가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요만큼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한 다음에 다시 요거 다 더하고 요거 다 더한 다음 마지막에 그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답입니다 라는 생각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돼 있어. 절대값을 다 박아놨어.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 AN 자체는 등차 수열이었거든? 절대값을 박아놨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다 등차가 된다는 보장은 이제 깨졌어요. 전체가 다 등차는 아니야. 하지만 얘가 어딘가서부터 어딘가까지는 음수였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양수가 돼. 혹은 다 양수였다가 갑자기 다 음수가 돼. 그러니까 어떤 경계, 어떤 항을 기준으로 해서 걔보다 작은 쪽이랑 걔보다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한쪽은 다 그냥 플러스인 상태로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결론이 쉽게 도달되죠? 그러면 그 나오는 그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이만큼 따로 더하고 이만큼 따로 더해서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답이겠구나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절대값을 봤으니 나 이제 뭘 할 차례? 뭘 생각할 차례? 얘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그 경계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먼저 찾는 게 제일 먼저인데 그걸 찾아주려면 뭘 생각해야겠어? 당연히 일반항 먼저 구해야지. 그지? 근데 뭘 줬어? 세 번째 항이랑 아홉 번째 항을 줬잖아? 그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식 두 개 준 거니까 항 두 개 준 건 식 두 개 준 거니까 요거 가지고 일반항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가만히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몇 개의 D 차이 나요? 6개의 D 차이 나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로 몇 차이 나요? 48 차이가 나네. 뭔 소리? 맞지? 48 차이 나죠. 그러니까 D는 얼마였다는 뜻이야? 8이었다는 뜻이네. 그치? 그러면 내가 세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 항을 중심으로 일반항을 만들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아홉 번째 항을 알고 있으니까 아홉 번째 항을 중심으로 일반항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항을 굳이 구해가지고 첫 번째 항을 중심으로 일반항을 만들어도 된단 말이야. 맞아?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냥 세 번째 항부터 가자. AN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 A3-2를 중심으로 해서 n-3개의 8만 곱하면 끝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더하면 곱하기 아니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8n-24에다가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게 되지. 얘가 AN입니다. 이렇게 일단 1번을 먼저 구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승철이 먹혔다. 3부터 하면은 봐봐 다시 일반항을 구할 때 A1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n-1개의 D를 더하면 되는 거고 맞아? A3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n-3개의 D를 더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AN을 일단 구했어요. AN을 먼저 구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내가 여기는 얘를 왜 구했어? 애시당초 얘를 왜 구했어? 어디서부터 양수고 어디서부터 음수인지 어디서부터 음수고 어디서부터 양수인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구한 거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게 되는 마지막 다시 얘가 0보다 다시 봐.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음수지. 첫 번째 음수지. 그럼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마지막 n 값만 구해내면 될 것 같네. 그렇지? 3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요 세 개는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부터 다 플러스일 테니까 A4 더하기 쭉쭉쭉 해서 A10까지 이렇게 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여기 얘는 얼마겠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8이죠? 얘는 그냥 18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얼마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여기다 이제 4 집어넣어봐. 뭐가 돼요? 4 집어넣어봐. 32니까 6 되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10 집어넣어보자. 10 집어넣어보자. 뭐가 돼요? 80에서 26 뺀 거야. 54. 50. 80에서 54 이렇게 되겠네. 그죠? 됐습니다. 그럼 저것들 다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라는 문제인 거야 지금. 그죠? 그럼 요거 세 개는 딱 봐도 그냥 여기는 얘 3배니까 30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개짜리 등차 중앙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얘 등차 중앙이 몇이야? 30이죠? 두 개 더하면 60이니까. 그럼 30이 몇 개 있었어요? 이 몇 개 있었어요?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 7개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30이 몇 개 있었구나. 30이 8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240이 답이 되는군요. 이렇게 풉니다. 괜찮죠? 오케이. 답 66번. 오케이. n개가 있는데 처음 4개의 항의 합이 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을 줬어. 그러니까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었어. 여기에는 AN이 있었고 AN-1이 있었고 AN-2가 있었고 AN-3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치? 여기 중간에 띵띵띵띵 있어가지고 이거 전체 합이 얼마입니다? 지금 26이군요. 이렇게 260이군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을 때 n 값이 궁금하군요. 그죠? 여기는 요 4개를 더해봤더니 얼마래? 26이요. 여기는 요 4개를 더해봤더니 얼마래? 134입니다. 이렇게 줍니다. 됐습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등차수열에서 얘랑 더한 결과는 얘랑 더한 결과랑 같죠? 그 다음 또 얘랑 더한 결과랑 얘랑 더한 결과 이거 다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다 같아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내가 봐봐. 여기는 얘 4개 다 더한 걸 줬잖아. 이거 4개 다 더한 걸 줬잖아. 그치? 그럼 요거 4개 다 더한 거, 4개 다 더한 걸 다 더해버리면은 얘는 얼마가 돼? 요거랑 요거 더한 거니까 160이 되지. 맞아? 160이라는 거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얼마겠어? 나누기 4겠네. 맞아?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얼마였다? 40이었다. 이렇게 된 거잖아. 됐습니다? 그럼 얘 더하기 얘가 40이었으니까 얘 더하기 얘 그러니까 얘랑 얘 등차 중앙은 얼마였겠어? 20이었겠지. 그럼 20이 몇 개 있었어요? n개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가 됩니다? 260이요. n은 얼마였군요? 13이요. 해석되죠? 됐습니다. 다음 68번. 68번. 다음 보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모든 자연수의 이거 하지 마. 안 해. 아, 맞다. 하지 말랬고. 됐어. 이거 태양이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그 문제다가 다 같이 설명해 주려고 했다가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알았죠? 지금 개념을 쌓는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알았죠?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한 친구들은 그 고민한 것도 충분히 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소감하는 게 너무. 어? 뭐라고? 넘어가. 다음 질문. 72. 71, 72. 71, 72. 오케이.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을 5개의 부채꼴로 나눴더니 부채꼴의 넓이가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등차수를 이루었대요. 가장 큰 넓이가 작은 넓이의 2배일 때 가장 큰 넓이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가장 작은 게 뭐니?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작아 보이니? 얘를 A라고 해볼까? 됐어? 얘를 뭐라고 하니? 2? 얘가 더 큰? 얘가 더 크지?
얘를 2A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총 이렇게 다섯 개가 뭘 이루고 있대? 등차수를 이루고 있대. 그러면 요거랑 요거 등차 중앙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A지. 그게 4D잖아. 여기서 D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더 하고 네 번 더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얘에서 얘 뺀 게 뭐라고? 4D라고. 얘에서 얘 빼면 얼마인데? A잖아. 그지? A가 4D니까 D는 얼마겠어? 4분의 A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4분의 A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4분의 2A가 되는 거고 얘는 A 더하기 4분의 3A가 되는 거고 얘는 A 더하기 4분의 4A가 되면서 2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어. 이랬을 때 뭐가 궁금하군요.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가 지금 궁금하군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일까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요거에 몇 배겠어요? 5배겠지. 맞아요? 요거에 5배일 거야. 등차 중앙이 가운데 있는 항이니까 요거에 5배일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A 더하기 2분의 1A니까 이거 2분의 3A란 말이야. 거기는 걔 지금 5배를 한 결과가 원래 전체 넓이 얼마겠어요? 파이 R 제곱이니까 225 뭐가 됩니다? 파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5 하나 약분시켜버리면 얼마가 돼요? 40 몇?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 약분했더니 얼마가 됐어? 15 이쪽 했더니 A가 뭐가 됐어? 30파이가 돼버렸어. 가장 큰 거는 60파이겠죠. 됐습니다? 넘어가.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x랑 y는 a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한 14개 y축 평행 14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간격으로 그어져 있어요.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가 3이고요.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41이에요. 14개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되게 쉬워요. 여기는 이 선분들의 길이는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라는 사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자연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 그지? 왜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간단하게. X축이 있었고 어떤 직선이 있었어. 여기 얘를 등간격으로 잘라서 오케이? 등간격으로 잘라서 여기 요 길이랑 여기 요 길이랑 여기 요 길이랑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비교해 본다면 얘네들은 너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 등차 수열이 돼요. 왜냐면 봐봐. 요거 분의 요거가 기울기잖아. 근데 여기 요 길이가 같지 지금. 요 길이가 다 똑같지. 요 길이 다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걸 생각했을 때 요 길이들이 다 같기 때문에 이 길이들이 다 같을 거야. 기울기가 다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길이에다가 요만큼 추가된 게 다음 길이고 그 길이에다 요만큼 추가된 게 다음 길이고 요 길이에다 요거 추가된 게 다음 거 요거에다가 요거 추가된 게 다음 거고 그치? 다 요만큼씩 더해가면서 길이 선분이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등차 수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걔가 이쪽으로 이렇게 빠졌다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빠지는 것만큼도 여전히 뭐가 되겠어? 등차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등차는 1차식이고 등차는 또 1차식이잖아. 1차식에서 1차식을 빼버리면 당연히 1차식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가 됩니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니? 그럼 끝났잖아. 여기 얘가 몇이래? 얘가 몇이래? 얘가 3이고. 그럼 얘가 몇이래? 얘가 42래. 그쵸? 그러면 얘랑 얘 등차 중앙은 얼마야? 2분의 45죠. 이런 게 몇 개 있었구나? 14개 있어. 됐습니다. 넘어가. 다음 73번. 이건 괜히 문제가 길어서 그치? 근데 진짜 나가요? 못 나가지 뭐. 일단은 애매하네. 나갈까? 좀 나갈까? 오늘 선생님 좀 늦었으니까 나가자. 바로 다음 번. 제 빼고 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인사. 자 보자. 선미는 문제 수가 x인 수학책을 첫째 날에 15문제를 풀고 둘째 날에는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어가서 아홉째 날에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나면 24문제가 남게 된대요. 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D 이렇게 돼 있을 때 S9를 해주면 S9에다 더하기 뭐 한 거 24를 해준 게 전체 문제 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말이 이해돼요? 알겠니? 다음 두 번째, 첫째 날에는 뭘 풀고요? 첫째 날에는 30문제를 풀고요. 둘째 날부터 매일 D만큼씩 증가시키면서 풀면은 7번째 날에, 오케이? 7번째 날에 몇 개가 남아? 39개가 남아. 맞아? 그럼 요거 여기에 닿다. 등식 하나 세울 수 있잖아. 내가 필요한 미지수 몇 개 있었어? 1개 있었어. 그치? 그리고 전체 문제수가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D만 구하면 x는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간단한 등식 하나만 써버리면 끝나겠네? 여기서 보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9 2a 30 플러스 8d 그죠? 그래서 얘 더하기 24 한 결과가 얘로 가보자. 얘는 지금 이수열이야. 이수열이 있으면 다른 거잖아. 그치? 다시 이쪽으로 와서 2분의 뭐가 돼요? 이번에는 6 뭐지? 7에 60 플러스 몇 d? 6d 그렇지. 더하기 39입니다. 라는 이 등식 하나 세워두면 뒷값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 뒷값만 계산하면 이게 x죠. 오케이? 그렇게 계산. 다음 74분. 그래. 그럼 이거 하고 가요? 아니요. 여기서 좀 해야지 하긴. 30분 남았습니다. 보자. 수학자 드, 무와 브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대. 드, 무와 브르는 자신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는 걸 깨닫고요. 수면 시간이 24시간이 되는 날을 계산해서 그날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예측했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은 줄어들죠. 맞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맞아요? 그냥 쌤 생각이죠. 아니야, 진짜. 선생님도 어렸을 땐 되게 많이 잤어요. 되게 많이 잤어. 하루에 9시간을 자고. 많이 탄 거예요? 많이 잔 거지. 그럼 벌써 잠이 줄고 계시. 지금은 요즘 평균 한 6시간 자나? 그런 거 같아. 6시간. 쌤 2시에 일어나잖아요. 오늘은 2시간 하지. 보통 11시. 보통 2시에 일어나시잖아요. 아니요, 요즘 좀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빨리 일어나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알람. 그 뭐지? 알람이. 누가? 알람이. 쌤 그거 있어요. 그 수학 문제 5개 풀어야지 알람 풀리고. 아니 그거 그게 그거. 그게 그거야. 근데 그거가 뭐지? 화장실에 나는 그 화장실에다가 세면대에다가 저 뭐지? 사진 그 사진을 찍어야만 알람이 풀리게 해놨어.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 진짜 못 일어나. 근데 그 알람은 진짜 지독한 놈이었어. 핸드폰 몇 번을 던질 뻔했어요. 너무 화나게 해 난. 무슨 짓을 해도 껐다 켰다. 오늘은 껐다 켰어요. 네. 이거 원래 오늘도 지금 10시에 알람이 맞춰져 있었는데 오늘 10시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날이잖아. 좀 더 자고 싶어가지고 껐다 켰다? 껐다 키면 없어진다며. 아 그게 설정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업데이트를 안 해놔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 껐다 켰어. 자동으로 다시 시작 이걸 눌렀거든. 껐다 켜지고 나서 다시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끊었어요. 어? 그냥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화장실 가서 인증샷 찍고 다시 잤어요. 되게 지독한 알람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 좀 일찍 일어났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수면 시간이 확 줄었어요. 요즘은 오늘 빼면은 평균 한 5시간, 4시간 이렇게 자는 거. 죽겠어요. 상상 피곤해. 그럴 리가 없는 거.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좀 버틸만한 것 같아. 그치? 다음 보자. 그래서 어쨌든 어쩌다 또 이 얘기가 됐어. 얘는 지금 매일 밤 몇 시에 잠든대요? 12시에 잠든대. 그다음에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대. 와 얘는 진짜 많이 잔다 그지? 14시간씩 잤대요. 그다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이 궁금한 거야. 좀 특이하게 깨어있는 시간의 합이.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는 이게 봐봐. 자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깨어있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편할까? 일단 자는 시간을 먼저 생각해보자. 자는 시간 기준으로 뭔가 나와 있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생각해봐. 자는 시간. 그리고 얘가 뭐야. 첫 번째 1일째.
오케이? 1일째. 얘는 몇 시간 잤어? 14시간 잤어. 그지? 14시간 잤어. 그 다음에 매일매일 15분씩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공차가 얼마인 거야? 4분의 1인 거야. 나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가고 있잖아. 그지? 공차가 몇이야? 4분의 1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14 더하기 뭐가 됐어? 4분의 1이 됐어. 이거 두 번째 날이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몇 번째 날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째 날이 됐고 결국 얘 결과가 24가 됐어.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몇 번째 날인지 먼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찾을 수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의 D 차이나? 몇 개의 D 차이나? n 마이너스. 그렇지, n-1개 D 차이 나잖아. 그래서 일반항이 n-1 D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n-1에 4분의 1만큼 차이 나는데 그 결과가 얼마였어? 10이었어. 이런 뜻이네. 그치? 이거 넘어가니까 40이고 넘어가니까 41이네. 그치? 얘는 41번째 날에 죽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자는 시간들이었잖아. 자는 시간. 그럼 봐봐. 깨어있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얘는 처음에 몇 시간 깨어있어? 10시간. 10시간 깨어있지. 그리고 뭐 얼마나 깨어있었어? 10시간. 9시간. 이렇게 깨어있겠지. 그렇지? 계산할 필요도 없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깨어있었을 거야. 마지막에 얼마큼 깨어있었어? 딱만큼 깨어있었어. 그러면 40일째는 얼마큼 깨어있었겠어? 4분의 1만큼 깨어있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결국 나는 이만큼을 다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라는 이야기였어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 등차 중은 얼마예요? 5네요. 그죠? 그죠? 거기는 걔가 41일 동안 지속이 됐고 그러니까 얘는 205시간 깨어있었네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등비수별로 들어가 봅시다. 봐봐요, 얘들아. 등차 수열 선생님 처음에 지난 시간에 수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수열이 뭐예요? 이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수열이 뭐예요? 일정한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수를 나열해 놓은 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일정한 규칙 중에서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규칙들은 크게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그치? 나중에 개차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너희 교육과에서 빠지긴 했어요. 근데 알아야 되는 걸 선생님이 수업은 할 거야. 오케이? 알아야 되는 거. 어쨌든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이 뭐였어? 등차라는 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항들의 차들이 전부 다 일정한 그런 수열들 등차 수열이었어요. 이번엔 등비. 아까 비가 뭐라 그랬니? 비율이라 그러지. 비율.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계속 곱해져 나가는 형태로 오케이? 곱해져 나가는 형태로 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등비수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 등비수열 등비수열 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야.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가 r로 계속 일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쟤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저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일단 이런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요걸 내가 an 플러스 1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an에다가 곱하기 r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지? 그러니까 각항 얘에다가 r 곱한 게 다음항 그 다음에 얘에다 r 곱한 게 다음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A1이 있었어. A2가 있었어. A3이 있었어. A4가 있었어. 이렇게 가지고 AN-1이 있었고 AN이 있었어. AN 플러스 1도 있었다 쳐보자.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 등차라고 해서 배웠던 거는 이런 규칙이었어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다 일정합니다. 이렇게 지금 규칙을 배웠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뭘 말하고 있어? 요 상황에서 뭘 말하고 있어? 얘에서 얘 뺀 차이가 D였으니까 여기서 더하기 D를 하면 얘가 되는군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거야. 그치? n에다 1면 이 상황에다 n에다 1면 뭐야? A2 빼기 A1이 D입니다 이거잖아. 그치? 그 결과가 얘였을 거야. 플러스 D. 저 식에다 n에다 2 넣으면 뭐가 돼요? 얘가 돼요. 플러스 D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 식에다 n에다 3 넣으면 뭐가 돼? A4에서 A3 뺀 게 D입니다. 이렇게 되는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계속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D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 수열이 등차라는 규칙의 수열이었었다 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일반항이 궁금했었어. 그치? 일반항만 알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었으니까 일반항이 궁금했었고 뭘 기준으로?
A1을 기준으로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쭉쭉 해서 D 여기까지 여기에 딱 더하면은 그 결과가 AN이 됐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했어요? N-1번 더했어요. 이렇게 된 거지. 이걸 이렇게 쓸게요.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얘가 몇 개? 얘가 N-1개.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뭐가 됐어? A1 더하기 N-1 D가 됐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A3을 기준으로 몇 번 더했어요? N-3번 D를 더했어요. 라고 해서 A3 더하기 N-3D가 됩니다. 이렇게도 일반항 구할 수 있다고 했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A1을 기준으로 D를 N-1번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등 B라고 하는 건 규칙 자체가 뭐예요? 등 지금 하고 싶은 등 B라고 하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결과가 R이래. 다 있으면은 얘는 AN에다 곱하기 R을 한 결과래. 그러니까 뭘 주고 있는 거냐면 얘에다가 곱하기 뭘 했을 때 R을 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됩니다라는 뜻이야. 그죠? 여기다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A1에다가 R 곱한 게 A2예요. 그렇지? 2 집어넣으면 A2에다가 R 곱한 게 A3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R 한 거, 곱하기 R 하고 곱하기 R 하고 이런 규칙으로 똑같이 계속 가는 거. 곱하기 R 해서 이런 규칙으로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똑같아 상황 자체가. 얘 일반한 AN이 궁금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A1에다가 곱하기 R을 하고 곱하기 R을 하고 곱하기 R을 하고 계속 곱하기 R을 해가지고 몇 번? 얘를 몇 번? N-1개를 곱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 일반항이 뭐가 되는 거야? A1에다가 R이 N-1개 곱해졌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오는데? 1차식이 나오는데 여기는 얘는 N에 대한 무슨 식이 나오는 거야? 지수식이 나오는 거야. 왜? 몇 번 곱해졌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가 뭐다? 등비수열입니다. 오케이? 저희는 제가 보다 등비수열입니다. 왜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야. 봐봐. A5를 기준으로 내가 뭘 만들고 싶어? A10을 만들고 싶었다면 여기다 R을 몇 번 더하면 되겠어? 5번 곱하면 돼. 맞아? 됐어? 그러니까 A5를 기준으로 뭘 만들고 싶어? AN을 만들고 싶었다면 곱하기 R을 몇 번? N-5번 곱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그래서 AN이 A1을 기준으로 R을 몇 번 곱했어? N-1번 곱했어 라고 나온 게 저기는 제 뭐가 됩니다? 일반항이 됩니다. 그럼 앞에서 등차수에서 했던 얘기가 다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뭐냐면 등차수에서는 뭐였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어쨌든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항이고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뭐랑 뭐만 알면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그지? 그러니까 난 두 개의 식만 알고 있으면 걔네들의 문자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전해 똑같아요. 뭐야? 더하기가 뭘로 바뀐 것 뿐이야? 곱하기로 바뀐 것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일반항이 궁금하다면 뭐랑 뭐만 첫째 항과 여기 요 R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공비라고 불러요. 얘가 공차였잖아, 그지? 공비를.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그지? 첫째 항과 공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식이 몇 개 필요하다는 소리야? 2개만 있으면 되죠. 그지? 식이 2개만 있으면 등비수열에 뭘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항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간단하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개념 자체가 똑같아요. 등비수열은 그냥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얘가 정이고요, 그지? 실제로 이렇게 여기가 더해지면서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항 자체 계속 곱해 더해지게 곱해지면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등비수열은 이 끝이야.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등비중항도 얘기를 좀 해봐야지. 등비중항은 뭐니? 곱했을 때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걸 거 아니야. 등비수열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A분의 뭐야? X가 X분의 뭐가 돼? B가 돼요.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서 X의 제곱이 뭐가 된다? AB가 돼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네요. 등비중항은 몇 개가 생길 수 있어? 2개가 생길 수 있어. 뿔마 루트 AB. 그지?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얘 부호랑 얘 부호가 다르면 얘 값은 실수로 나오지 않아요. 왜? 제곱한 게 음수가 되니까. 지금 헛수로 나오거든요. 헛수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라는 생각 좀 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얘 곱하기 얘가 됩니다. 다시 얘는 얘 뿔마 루트입니다. 오케이? 뿔마 루트 A,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얘기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산술 평균이 뭐였어? 2분의 A 더하기 B였어. 기하 평균이 뭐였어? 루트 A, B였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등차 중앙이고 얘는 등비 중앙 중에서 얘네들이 다 양수로 주어져 있을 때 그 곱의 평균이 기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네들이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실까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등은 언제 성립한다? A는 B일 때 성립한다. 그거까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등비 중앙 여기서 마찬가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거 등비 수열이구나.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연속한 3개의 항이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 끝에 있는 거의 곱에 해당하면 쟤는 등비 수열이구나. 그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개념 자체는 등차 수열이랑 완전히 똑같아. 근데 여기서 얘가 너희들 입장에서는 여기는 얘가 더 어려울 거야. 봐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등차 수열이 어려워요, 등비 수열이 어려워요 라고 물으면은 학원 선생님들은 등차 수열이 더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한테 등차 수열이 어려워요, 등비 수열이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등비 수열이 어렵대.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얘는 지수식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수 계산이 약해서 등비 수열이 어려운 것뿐이야.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럼 지수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오케이? 지수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은 등비 수열은 되게 쉬운 파트가 돼. 수학 선생님 중에서 지수 계산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야. 등차 수열이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오히려 더. 오케이? 등차랑 등비랑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정말 많이 닮아 있어. 그래서 하나는 그냥 1차식, 그러니까 더하기로 가는 거고 하나 곱하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에서 더하기로 됐던 모든 성질들은 얘 곱하기에 대한 모든 성질이랑 똑같다고 봐도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랑 n번째 얘랑 요렇게 뭐 하면 더하면 요렇게 뭐 한 거랑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거랑 그 더하기들은 전부 다 뭐 했어? 같았었어. 등차 수열에서. 맞아요? 반대로 얘랑 등비 수열이었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한 거랑 요거 두 개를 곱한 거랑 요거 두 개를 곱한 거랑 이 곱한 것들이 각각 다 같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얘에서 얘로 갈 때는 공비가 하나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얘에서 얘로 가면 공비가 하나 나눠지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얘는 R을 하나 추가시켜주는 역할이고 얘는 R을 하나 빼는 입장이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아질 수밖에 없어. 똑같잖아. 얘도 얘에서 얘로 가면 D가 하나 더해지는 거고 얘는 여기서 얘에서 얘로 가면 D가 하나 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게 같은 거지. 얘는 곱한 게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성질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얘랑 곱한 게 얘랑 곱한 거랑 같아집니다. 라는 사실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등비 수열 얘기는 거의 없어요. 뭐 할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로 다루는 게 뭐니까? 수열의 합을 다루고 있잖아. 그치? 수열의 곱을 다루진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수열의 곱을 다루게 되면은 여기는 이 등비 수열의 곱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얘 합을 다루니까 등차에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곱의 성질을 사용할 수 없는 것뿐이야. 요 성질을 사용할 수 없는 것뿐이야. 그렇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얘를 사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간혹 나오니까 그냥 이 성질이랑 이 성질이 같은 성질이다. 그냥 더하기에 대한 성질이랑 곱하기에 대한 성질이다. 그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등차랑 등비. 자, 등차를 등비로 바꾸고 등비를 등차로 바꾸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뭘 이용하면 될까요? 로그랑 지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로그랑 지수를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 손. 지수 로그 파트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니, 간단하게 소개만 하죠. 잠깐만. 로그 A R에 n-1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로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 등비 수열이 들어갔어.
오케이? 로그는 등비수열이 들어가. 얘가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얘는 곱은 뭘로 바뀌어? 로그에서. 아래 n 마이너스 앞으로 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아직 안 돼. 아 미시는 뭔데요? 밑은 생략돼 있잖아. 생략돼 있으면 뭐예요? 10이에요. 아 알았어, 써줄게. 됐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어요? 로그 A에 뭔 소리야? 10에 A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에 R에 n-1제곱 이렇게 바뀌지. 맞죠? 여기는 얘는 이렇게 나갈 수 있어. 그지? 얘는 이거 내가 큰 A라고 볼게 이제부터.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나갈 거야. 그럼 n-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요만큼을 내가 크게 D라고 볼게. 무슨 수열이 됐어? 등차. 등차 수열이 됐어.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로그에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다? 등차 수열. 반대로 등차 수열을 봐봐. A 더하기 n-1 D가 있었어. D가 있었어. 거기는 걔를 지수에다가 집어넣어요. C에다 집어넣어. 오케이? 등차 수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돼? 이제는 더하기가 뭘로 바뀌니 얘들아? 곱하기로 바뀌지. 그럼 C의 A제곱 곱하기 뭐가 돼요? C의 n-1 D가 된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D 이렇게 한다면 그거 전체 n-1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큰 A라고 바라보고 여기는 얘를 큰 R이라고 바라본다면 이렇게 돼버려. 무슨 수열로 바뀌어버려? 등비 수열. 그러니까 등차가 지수 쪽에 들어가면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비가 진수 쪽에 들어가면, 로그의 진수 쪽에 들어가면 얘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기억하자. 봐봐. AN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이 일반항,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계속 계산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많이 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는 요 모양 봐봐. 선생님이 등차수열 설명할 때는 등차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1차식이니까 1차식 가지고 장난쳐도 똑같이 등차수열 가지고 장난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a 더하기 n-1 가지고 장난쳐도 되고, 그냥 아니면 큰 an 더하기 b 가지고 그냥 1차식 가지고 장난쳐도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 마찬가지야. 요 모양, 요 형태를 굳이 유지시켜서 계산해도 되고, 굳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어도 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봐봐. A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3 곱하기 뭐 2에 2n-1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얘를 가지고 이게 등비 수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이런 모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적절하게 조절만 잘해주면 돼. 근데 조절하는 게 쉽지 않거든? 실제로 한번 조절해볼게요. 봐봐. 여기는 얘가 뭘로 쪼개질까 일단. 요걸 내가 이렇게 할래. -1 이렇게 하나 달 거고 플러스 2, 1 이렇게 달 거야. 일단 내가 뭘 만들고 싶냐면 여기 n-1이라는 요 모양을 만들고 싶거든? 지성아 잘 봐야 돼 지금. 다시 여기 굳이 이렇게 있는 거 내가 -1 하나 달아놓고 플러스 1 하나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결과 여기는 얘를 내가 요거만큼을 2배 n-1로 이렇게 바꾼 다음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썼어. 그렇다면 여기는 요 1 플러스 1이 된 거는 내가 곱하기로 바꿀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고요? 6이 되고요. 여기는 얘는 내가 4의 n-1제곱이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얘 형태를 아예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꿔놓고 얘가 첫째 항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뭐구나? 공비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굳이 그렇게 가지 말고 어차피 지수 쪽에 뭐가 있으면 지수 쪽에 등차가 들어있으면 뭐래매? 등비래매. 그치? 지수 쪽에 뭐가 들어있어? 등차가 들어있잖아. 지수 쪽에 등차가 들어있잖아. 지수 쪽에 n에 대한 1차식이 들어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등비 수열일 거야 라고 먼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걔 첫째 항이라는 거는 굳이 얘가 첫째 항이라는 사실을 버려요. 얘는 첫째 항이 아니야. 그치? 첫째 항은 뭐야? 여기다 잃는 게 첫째 항이야. 무조건. 오케이? 첫째 항은 뭐라고? n에다 잃는 게 첫째 항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 첫째 항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3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말고 일단 1을 집어넣어 그냥. 오케이? n에다 1 집어넣어. 얼마야 그럼? 6이잖아. 그치? 첫째 항 6이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는 n을 지수로 가는 n을 지수로 가는 밑이 공비예요. 다시 n을 2n이 아니라 n을 지수로 갖는 밑이 뭐라고요? 공비라고요. 그치? 봐봐. 얘는 지금 뭐예요?
2n-1이야. 그럼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이제 마이너스 이런 건 필요 없어.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기는 얘만 봐. n을 미치로 가는 지수는 얼마니? 2의 제곱이죠. 맞아요? n을 미치로 가는 지수는 지수로 가는 밑은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의 공비는 얼마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런 거 필요 없다 떼버려. n을 미치로 가는 지수만 바라보는 n을 미치로 가는 지수만 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 A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6 곱하기 3의 2 마이너스 3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이니? 1차식이지. 지수 쪽에 1차식 들어있었지.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 등 비수열이라고. 오케이? n에 대한 1차식이 등차니까. 그치? 지수 쪽에 등차 수열 들어있으면 등비수열이라고. 여기는 등비수열이라고. 그럼 여기는 얘 첫째 항은 얼마일까요? 일단 1. 그렇지. 2가 되겠지. 맞아요? 왜냐면 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3분의 6이니까 답은 2가 되겠지? 맞아? 첫째 항은 2 구했어. 그럼 이제 공비가 얼마인가? 뭐만 봐? 마이너스. 이런 표현. 마이너스 27. 그렇지. 뭔 소리야? 27분의 1이죠. 27분. 맞아? 3의 뭐가? 마이너스 3제곱이 뭐가 돼요? 공비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n을 미치로 갖는 다시 n을 지수로 갖는 밑이 뭐라고? 공비야.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뭐가 됩니다? 공비가. 그래서 답은 27분의 1이 되겠죠.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마이너스 지수가 될 때 분모로 내려가는 거, 역수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바라보면서 그냥 등비수열이다 아니다를 바로 판단할 수도 있어야 돼. 그렇지? 그냥 이렇게 규칙을 주거나 아니면 저렇게 규칙을 주거나 했을 때 등비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수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총 2가지밖에 없어요. 등차랑 등비밖에 없어요. 등차인지 아닌지 혹은 등비인지 아닌지 문제를 통해서 등비 수열이다라고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만족한다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항으로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줬을 때 걔가 등비인지 등차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너희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등비였다면 등비만의 규칙들을 가지고 등비만의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등차였다면 등차만의 성질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뭐인지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나서 판단했으면 등차의 성질들을 이용하고 등비의 성질들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수열을 보자마자 그럼 뭔가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어디까지?